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형용사절입니다. 53편이네요, 벌써. 한동안 제가 이렇게, 강의를 조금 쉬었어요. 왜냐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하여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하 잉글리시, 자, 이렇게 끝으로 가는 그러한 그 결말의 어떤, 범위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필요한 문법들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형용사절 가겠습니다. 형용사절, 네. 형용사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형용사절은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거나 또는 뭐 명사를 이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형용사를 사용해 주는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일정한 뜻과 품사를 이루는 것은 구와 같으나, 그러니까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뜻을 나타내 주지만 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절의 사용법은 종류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앞 강의에서 분명히 말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로 명사절은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종속 접속사, 두 번째 의문사, 세 번째 what, 네 번째 복합관계대명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미 다 이제 앞편에서 다 설명을 했고, 오늘 배울 것은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은 다른 말로 관계사라고 합니다.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구나.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절이라고 하는구나. 형용사는 뭡니까? 어떠한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사절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의 어떠한 뜻을 나타내 줄 때 우린 그것을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형용사절 설명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부사절 할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형용사절로 가겠습니다.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라고 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란 그럼 무엇이냐? 어떤 명사를 주어 동사의 형태가 수식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식해주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한번 이렇게 써봅니다. 어떤 문장을 썼을까요? 여기서는 지금 the man loves me.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에서 어떤 명사를 주어 동사 형태가 꾸며준다라고 했는데, 1번 문장의 the man loves me에서 명사가 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the man이고 하나는 me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he man이라는 명사를 한번 꾸며줘 봅시다. 그러면 이 the man이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어, 누가의 역할을 했어요. 누가? 그 남자가.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 남자를 who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남자가 이렇게 돼서 나를 사랑한대 라고 하는데,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 이래서 나를 사랑하느니 이 그 남자를 꾸며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그 남자가 뭡니까? who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the man을 지금 이 loves me가 the man을 꾸며주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형식으로 써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 그랬으니까 그 남자를 먼저 쓰고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랬으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오면 뒤로 보낸다 그랬어요. 수식할 때, 꾸며줄 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 뒤로 가는데, 얘가 그 남자가 누구냐면 그래서 who를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who를 어떻게 loves me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거죠. 그 다음에 loves me 이렇게 써서 이러한 who loves me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그 명사가 이 앞에 문장에서는 이제 주격이죠. 그죠? 주어의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문장에 who loves me가 the man을 꾸며준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그래서 who love가 지금 the man을 꾸며주고 주어 동사의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게 이제 뭡니까? 관계가 주격이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죠. 두 번째 문장. 이 the man이 앞에는 이제 주어를 썼지만 1번에서는 주어를 썼지만 이렇게 목적격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문장을 보죠. She loves the man. 그녀는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이런 문장에서는 the man이 지금 the man이 who도 아니고 자 그래서 she가 이제 who죠. 누가 그 여자가 누구를 그 남자를 해서 그 남자가 지금 뭡니까? whom의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를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그녀가 사랑하는 그 남자 이렇게 사용해 주려고 하니까 the man을 앞에다가 이제 씁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 the man이 목적격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whom을 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 she loves를 뒤로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것이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앞에 문장에서 she loves the man에서 the man이 누구를이라는 목적격으로 사용했구나. 그래서 the man을 앞에다 갖다 놓고 이 앞전 문장에서 the man은 목적격으로 역할을 했구나 라고 해서 whom으로 써주는 거예요. 주어 역할하면 who로 쓰고 목적어의 역할하면 whom을 쓰는구나. 요 정도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면 이 관계대명사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죠. 이제 관계대명사 이 주격이 사람일 때는 아까 이제 who를 썼는데, the watch is very expensive 라고 했습니다. 그 시계가 너무 비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행사가 이제 사물이 되죠. 그러니까 꾸며주는 명사가 사물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꾸며주려고 하는 것이 매우 비싼 그 시계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계는 뭡니까? 어떤 것이 그 시계가 라고 해서 어떤 것은 이제 위치가 되죠. 의문사 중에서 이 위치. 그러니까 누가는 who고, 그러니까 누구를은 whom이고,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위치는 the watch를 말하는 거죠. 그 시계,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매우 비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매우 비싼 시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뒤에 것이 앞에 것을 꾸며준다. 그래서 the watch 써놓고 어떤 것이냐면 위치 쓰고 그 다음 나머지 거 이제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우 비싼 시계라고 할 때는 이 가로친 것이 대가로친 것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물일 때 꾸며주는 말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때는 뭘 쓴다고요? 위치를 쓴다는 거 이렇게 주의해서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이제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물일 때 목적격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She gives the watch to me. 그녀가 나에게 그 시계를 주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거의 문장에서는 주어로 썼지만 뒤에 거의 문장에서는 준다는 주는 대상, 행위의 대상인 이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watch가 위치가 돼가지고 자 누가 그녀가 그래서 이제 who고 그 다음 더 watch는 어떤 것을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위치가 되죠. 자 그러면 이 watch를 이제 꾸며주려고 하니까 she gives to me는 어떻게 됩니까? 더 watch를 이제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더 watch를 앞으로 갖다 놓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래서 위치 쓰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거 이제 쓰는데 she gives to me 요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더 watch를 꾸며주는 거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가 나에게 준 그 시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제 목적격이 되고 앞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것을 꾸며준다.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에요. 그죠? 굉장히 쉽죠? 여러분이 이렇게 쉬운 것을 쉽게 이해해야지 이것은 그 시계고 그 시계는 누가 줬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뭡니까? 머리가 복잡해져요. 아주 쉽게 뭡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경우 소유격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유격 한번 볼까요? 나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의 머리 색깔이 어떻습니까? was pink, 핑크색이었습니다. 그러면 a man하고 his하고 같아요. 한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의 머리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누구의? 그 남자의 이렇게 돼서 누구의라는 이제 his를 누구의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man, his하고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whose로 이제 쓰고 his가 이제 whose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I saw a man 이렇게 쓰고 뒤에 것이 앞으로 꾸며졌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whose 쓰고 공통적인 것이 hair color was pink. 자,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격일 때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뒤에 것이 이 앞에 것을 꾸며준다라는 그러한 평범한 사실. 아주 형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단어면 앞에, 두 개의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요 법칙, 요게 무슨 법칙이에요? 한정적인 용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보기와 같이 선행사에는 밑줄을 긋고 관계대명사절은 자, 이렇게 가로를 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어떤 그러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한번 볼까요? The woman who answered the phone was polite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여자가 공손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여자가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the woman을 지금 뭐가 꾸며주고 있어요? who부터 the phone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the woman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문장이 이제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명사를 관계대명사 어디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느냐, 이런 것들을 자, 선행사에는 그 꾸며주는 명사에는 밑줄을 긋고, 자, 꾸며주는 부분은 대가로를 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Who have common sense가 꾸며주는 말은 이제 people이죠, 그죠? 그리고 who has common sense가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걸프렌드를 지금 어디까지가, 뒤에 모든 것이 걸프렌드를 꾸며주고 있군요. 그러면, 인수가 여자친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의 첫 번째 사랑하고 너무 닮아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첫 번째 사랑과 너무 많이 닮아있는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이 who resemble her first love very much가 지금 a good friend, a girlfriend를 꾸며주고 있구나. 그 다음 세 번째, 자, 선행사를 찾아요. 선행사가 the woman이구나.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앞에 것을 꾸며주는구나. 그래서 I like the woman. 나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예뻤다. 라는 얘기죠. 그녀 얼굴이 예뻤던 여자를 좋아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보면 he bought me 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사줬던 그 꽃이, 그러니까 그 꽃을 이제 꾸며주고 꾸며주는 것이 자, which he bought me까지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가 나에게 사줬던 그 꽃들이 좋은 냄새를 가졌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5번은 a guy고, guy 뒤에, 이렇게, 책에서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않는 한 녀석에 관해서 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who나 whom이나 which나 이런 거 앞에 명사를 쓰게 되면 이게 선행사라고 하고 그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형용사에서 형용사는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있는데 우리는 형용사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여기가 지금 이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라는 이 동네고, 고등학교가 이제 뭐 서해고등학교, 정왕고등학교, 뭐 군소고등학교, 저 백오 신도시에 있는 백옥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위주의 공부를 이렇게 수능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이끌어갈 예정이고,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초등부 이제 5, 6학년 이런 강의도 간간히 올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아하 잉글리시에 어떠한 이 올릴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